예, 이어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까지를 이 소송의 소멸시효로 해석하고 이때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미루는 계획을 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진술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작성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엔 일본 기업의 소송과 보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소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만난 직후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이 A심의관에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사건 전개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A심의관은 외교부 자료 등을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고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도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예, 그런데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따져볼 일입니다. 이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관건인데 오늘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각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불법적인 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3년 안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며 하급법원에 내려보낸 판단을 근거로 배상 청구권이 이때부터 3년간 살아있다고 봤습니다. 2015년 5월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고 추가 소송 등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겁니다. 특히 행정처가 이 3년 안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 4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1년 10월 30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시효에 대해 아직 판결로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를 맡은 각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추가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 통치 배상 문제가 끝났고 그러니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국제적인 중재 절차로 가져가려는 전략으로도 풀이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소송 원고, 즉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해야 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우리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지지통신은 신일철 죽음의 미야모토 스네오 부사장이 이번 판결이 유감이고 실적에 배상액을 반영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피해자 소송은 별개이므로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문제를 국가 차원으로 변질시켜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 절차로 가려는 전략도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발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주장도 계속되지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일본 기업이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죄를 하고 배상도 한 사례가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니시마츠 건설은 중국의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에서 소송을 벌여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2007년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니시마츠 건설은 2009년과 2010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금도 줬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